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재해 사건 사례를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제조업 현대자동차인데요. 여기서 교대 근무하셨던 이 노동자분이 뇌내출혈로 쓰러지신 사건이 있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가 아니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결과를 뒤집어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사건입니다. 한겨레 뉴스에도 보도가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이죠. 고향인 울산이고 또 익숙한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어가지고 꼭 승인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컸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입사를 하시고 5개월 만에 쓰러지신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부담들이 많이 컸을 텐데 공단에서는 이것을 좀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 임정 변호사님이 담당을 하셨고, 변호사님 전문 분야가 노동 산재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사건처럼 이제 뇌심혈관계 질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된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30% 정도. 그래서 이 공단에서는 이제 기계적으로 일주일에 52시간 이상은 돼야 된다 요구하는 업무 시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불승인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업무 시간이 미달된다라는 이유로 불승인이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분은 현대자동차에서 이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업무를 하셨습니다. 이 업무의 특성상 야간에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 근무가 일상적이었고, 이 제자분의 좀 특성을 좀 살펴보면은 제조업에서 일하신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영업이나 뭐 사무직 이런 쪽에 많이 일을 하셨고 제조업 근무가 좀 처음이셨다는 거, 일을 하자마자 바로 야간 교대 근무를 하셨다는 점, 그리고 촉탁직으로 근무를 하셨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를 더 잘해야 된다, 빨리 적응해야 된다 이런 부담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분은 5개월 정도 근무하시다가 뇌내출혈이 발생을 했고 현재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공단에서는 불승인한 사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12주 동안 평균 업무 시간이 43시간, 그리고 4주 업무 평균을 내보니까 47시간 이기 때문에 만성적인 과로 기준에는 미달한다 라고 불승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업무 시간은 이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할 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다 라고 판결을 했고, 대부분 많은 사건에서 이렇게 많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쟁점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제자분이 야간 교대 근무를 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교대 근무를 했다 라고 하면은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이 사건에도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러한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산재다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이상 요인에 노출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대 근무라는 업무 부담 요인 하나에 노출이 되신 건 맞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복합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단은 배제를 한 거죠. 산재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 교대 근무 외의 요인들을 공단이 좀 더 살펴봤다면 빨리 승인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이 하나의 요인만 인정을 했다 보니까 불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그 자체로도 질병을 촉발하거나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서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교대 근무라는 것이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단이나 법원에서 같은 판단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뇌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주는 근무 환경들은 첫 번째로는 추운 곳입니다. 추운 곳에서 일했을 때 혈관의 수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뇌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옥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리고 소음이 심한 경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생각해보면 엄청 시끄러운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심장도 더 두근거리고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소음 작업도 부담이라고 봤고, 그리고 라인 작업이라는 것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봤습니다. 라인 작업이라고 하면은 이 자동차 공장을 가시면은 이 자동차 차체가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것이 움직이는 동안 내가 정해진 작업들을 해내는 거죠.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라인은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경력이 5개월 남짓한 재해자분이 따라가기에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라인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맡은 것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들이 많이 있었을 거다. 특히나 재해자분은
제조업 경력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담들이 더 컸을 거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생산직 근무 경험이 없어서 동일한 작업 강도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더 컸을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불승인한 사유들을 보면은 5개월 정도면 적응됐다라고 보면서 불승인 사유로 봤는데요. 법원에서는 5개월이라도 처음으로 제조업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5개월 동안 라인 작업에서 적응하려면 힘들었을 거다. 그래서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불승인, 승인의 기준으로 따로 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공단에선 체크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기간제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상황이 부담을 더 누적시켰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1년, 2년 지나면 계약 갱신 시점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말에 일할 사람을 찾는다. 손 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만 다음번에 갱신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분은 일주일에 5일 근무가 원칙이지만은 6일 근무한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연장 근무나 이런 것들을 거절하실 수는 없었던 상황,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서는 만 42세에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를 하였다. 고용관계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지위에서 현장 업무에 신속히 적응해야 되는 부담으로 인해서 긴장,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로계약의 형태에 대해서도 부담 요인으로 본 것이죠. 네 번째인데요. 입사 직후에 진행한 건강검진의 결과에 대해서도 공단과 법원의 판단이 좀 달랐습니다. 제자에게 유리하게 법원은 봤는데요. 제자분이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긴 했지만은 이제 고혈압의 전 단계 정도였는데 한 달 뒤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굉장히 혈압이 높아졌습니다. 190에 120. 굉장히 높죠. 고혈압 2단계 뭐 이 정도의 아마 진단 결과일 텐데 법원에서 이제 감정을 진행했을 때도 이 무슨 사고가 일어날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감정이도 봤었는데요. 근데 공단에서는 이런 것이 개인적인 사유야라고 해서 부정하는 근거를 바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입사 전에는 혈압이 이 정도였는데 입사 후에 이만큼 급격하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개인적인 요인만으로 볼 수는 없다 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건강검진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면은 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고 그리고 근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과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과 혈당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는 감정의 회신을 적극적으로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공단은 혈압도 정상치를 벗어났고 과로의 기준에도 미달하는 업무 시간이다 라고 해서 불승인을 했다면은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달리 다 봤고 입사 5개월이기 때문에 아직 적응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다 라는 점들을 많이 더 강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40대이긴 한데 제가 만약에 갑작스럽게 제조업 현장에 들어간다, 굉장히 저도 적응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주야간 야간 근무를 하면서 계속 자동차들이 밀려옵니다. 라인에. 그렇게 바라봤을 때의 느낌은 이것이 정말 여간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많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한번 업무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도어를 조립하다가 뭐 크래시 패드를 조립하는 업무로 바뀌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응하는 데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 사건처럼 이제 업무 시간, 공단에서 요구하는 업무 시간에 미달을 하거나 개인적 소인 때문에 불승인되는 분들이 뇌심혈관계 질환에서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요. 포기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는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